초가을 이른 아침 74세 박정순 할머니가 마당에 뛰쳐나왔다. 어머니, 비켜주세요. 굴삭기 들어갑니다. 굴삭기 한 대가 집 앞마당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장독대 옆엔 며느리 유선미 42세가 안전모를 쓰고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장독대를 왜 파? 정순이 소리쳤지만 선미는 차갑게 대꾸했다. 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부터 주차장 공사 들어간다고요. 요즘 누가 장독대 같은 거 써요? 냄새나고 벌레 꼬이고 관리도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장독대는 내 시아버지가 50년 전에 직접 만든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 됐는데 언제까지 옛날 물건 붙들고 살 거예요?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편의점에서 된장도 사 먹는 세상이라고요. 정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장독대 앞을 막아섰지만 선미는 굴삭기 기사에게 손짓했다. 시작하세요. 쾅쾅쾅. 굴삭기 삽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50년간 자리를 지켜온 된장독, 고추장독, 간장독이 하나씩 들려나갔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못 지켰어요. 남편 박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는 평생 이 장독대를 집의 심장이라고 불렀다. 매일 아침 장독대 앞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이게 있는 한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아라고 말하곤 했다. 정수는 그 말을 지키려 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장독대를 돌봤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기사님, 잠깐만요. 선미가 소리쳤다. 굴삭기가 멈췄다. 장독대가 있던 자리, 땅속 깊이에서 낡은 철제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녹이 슬고 흙투성이었지만 분명 누군가 일부러 묻은 상자였다.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선미가 다가가 상자를 집어들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혹시 시아버님이 숨겨둔 금괴라도 되나요? 그녀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정수는 웃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그걸 절대 열면 안 돼. 왜요? 이게 뭔데요? 우리 집 땅에서 나온 건데 제가 열어보면 안 되나요? 그건 내 시아버지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선미는 이미 상자 뚜껑을 억지로 열고 있었다. 녹슨 자물쇠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벌어졌다. 안에는 낡은 천으로 쌓인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선미는 그걸 꺼내 흔들었다. 뭐야, 종이 쪼가리네. 어머니, 이게 뭐라도 되나요? 설마 옛날 빈문서 같은 건 아니겠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 새벽마다 그 자리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던 이유를,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했던 말을. 정순아, 내가 죽거든 장독대 밑을 꼭 파봐. 거기에 우리 집의 마지막 진실이 묻혀 있어. 절대 며느리에게 보이면 안 돼. 하지만 정수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 남편이 죽는 순간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자리를 파보지 않았다. 아니, 파볼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현실이 되어 며느리 손에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정말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선미가 물었지만 정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목이 메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담벼락에 기댔다. 굴삭기 기사가 작업을 멈추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선미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다. 마당엔 파헤쳐진 흙더미와 옮겨진 장독들만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방 안에서 밤새 울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만 같았다. 정순아, 절대 며느리에게 보이면 안 돼. 그 안에는 우리 집의 진짜 비밀이.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어제 발견한 철제 상자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거실, 침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다. 마당의 쓰레기통도 확인했다. 없었다. 선미야, 어제 그 상자 어디 뒀니? 며느리는 거실에서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아, 그거요? 버렸어요. 뭐, 버렸다고? 네. 녹슨 철 덩어리에 찢어진 종이 쪼가리만 들어있길래 폐기물 수거함에 넣었어요. 어차피 쓸모없는 거잖아요. 정순의 손에서 컵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다. 따뜻한 물이 마루 위로 쏟아졌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확인은 했니? 글쎄요.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 있었는데 냄새도 나고 더러워서 그냥 같이 버렸어요. 뭐 중요한 거라도 됐어요? 정순의 무릎이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다. 가슴이 더 아팠다. 그게 내 시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었어. 네, 유언장이요?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선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정수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다. 알고 있었다. 선미는 처음부터 그게 중요한 물건이라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어제 상자를 발견했을 때 정순의 표정을 봤을 테니까. 그리고 일부러 버렸다.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다고요. 거짓말. 내가 10년 전에 만든 가짜 유언장 때문에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넘어간 거 다 알아. 선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그건 법적으로 공증된 유언장이에요. 시아버님이 직접 변호사 앞에서 서명하셨고요. 법원에도 제출된 정식 문서예요. 그 변호사가 내 친오빠잖아. 너희가 짜고 한 거야. 내 남편도 알고 있었어. 증거라도 있으세요? 그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진짜 유언장은 방금 며느리 손에 의해 쓰레기통으로 사라졌으니까.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나이 드시니까 옛날 생각에 집착하시는 거. 근데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집은 법적으로 제 명의예요. 제가 관리하고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수는 혼자 깨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주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정수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정순 씨,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우리 남편 진짜 유언장이 사라졌어.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다. 에이, 정순 씨. 그냥 며느리한테 집 넘기고 편하게 살아.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뭘 바라겠어. 옛날이랑 다르다니까. 아니야. 우리 영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날 위해서 뭔가를 남겨뒀어. 나는 알아.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모두가 나이든 시어머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치매 초기 증상 아니냐고까지 말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며느리는 외출했고 아들은 출근했다.
그녀는 장독대가 있던 마당을 바라봤다. 이제 그곳엔 주차장 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자재가 쌓여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다. 내가 직접 찾아야 해. 그녀는 창고에서 낡은 삽 하나를 꺼내 방 안에 숨겼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다. 며느리가 잠들길, 아들이 잠들길 기다렸다. 새벽 2시가 되자 정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마당엔 차가운 달빛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정수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장독대가 있던 자리를 다시 파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손끝은 시리고 등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삽으로 땅을 파고 손으로 흙을 걷어내고 다시 파고 또 파냈다. 74세의 몸은 너무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짓눌렀다. 제발 뭐라도 남아있어줘. 당신이 날 위해 남긴 게 있다면.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다.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였다. 어머니?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정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아들 박진호 45세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진호야, 너 왜?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왜 마당을 파고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의 눈에도 다크서클이 짙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에요. 이제 좀 놓아드리세요. 너는 몰라.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이 있었어. 그런데 내 아내가, 선미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가 일부러 버렸어. 내 아버지 진짜 유언장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버렸다고.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그건 너무한 말씀이세요. 선미가 왜 그런 짓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너 정말 모르냐? 10년 전 그 유언장이 누가 만든 건지,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내 처남이었잖아. 진호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갑자기 나타난 공증된 유언장. 그리고 그 변호사가 아내의 친오빠였다는 사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급했다. 회사가 망하고 빚이 수억이었고 당장 집이라도 지켜야 했다. 어머니, 그때는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가 망하고 빚이 수억이었고 당장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유언을 조작했단 말이냐.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알았어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 근데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미가 자기 오빠를 통해 유언장을 만들었고 저는 그냥 모른 척했어요. 너마저.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40년 넘게 키운 아들. 그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잊으세요. 아버지도 원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날 위해 뭔가를 남겼어. 나는 알아. 그 사람이 날 사랑했다는 것도 알고 날 지키려 했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제발 날 도와줘. 진호는 어머니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절망과 동시에 확신이 있었다. 어머니, 정말 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어. 분명히 있어. 그 순간이었다. 탁! 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둘은 동시에 멈췄다. 뭔가 있어요. 진호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파냈다. 정순도 함께 흙을 걷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하나의 철제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두 개였어? 진호가 놀라 물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철제함을 들어 올렸다. 첫 번째 상자보다 더 작고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여보, 이게 진짜구나. 당신이 진짜로 남긴 게. 정수는 녹슨 자물쇠를 힘껏 비틀었다. 자물쇠가 부러지며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두 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정순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다른 하나는 진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진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게다. 아빠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건 재산이 아니다. 이 집은 내 엄마 것이다. 내가 힘들어도 내 아내가 원해도 절대 엄마를 내쫓으면 안 된다. 엄마는 평생 이 집을 지켜왔다. 엄마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아빠가 부족한 사람이라 엄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다. 그러니 너라도 엄마를 지켜줘. 사랑한다, 진호야.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정순도 자신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등기 문서 한 장과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정순아, 고생 많았다. 이 땅과 집은 원래부터 내 이름이었어. 내가 결혼할 때 내 아버지가 지참금으로 준 땅이잖아. 그걸 내 이름으로 바꾼 건 내가 잘못한 거였어.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내 이름을 빼고 내 이름으로 넣었지. 이제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게. 이 등기는 10년 전에 이미 법원에 제출해뒀어. 사랑한다, 정순아.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 없이 울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날 잊지 않았구나. 다음 날 아침 거실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박정순, 아들 박진호, 그리고 며느리 유선미.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발견한 두 통의 편지와 등기 문서가 놓여 있었다. 선미는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이게 진짜예요? 응. 아버지 친필이야. 필적 감정도 받을 수 있어. 진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선미의 손이 떨렸다. 그럼 10년 전 그 유언장은 가짜였어. 아니, 정확히는 조작된 거지. 내가 내 오빠를 통해 만든 거. 선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 나 그때는 정말 우리가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 집을 빼앗은 거야?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집을? 선미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요. 나도 알아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근데 그때는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사 빚이 7억이었고 애들 학비도 밀려 있었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었어요. 집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넌 내 아들보다 이 집을 더 원했지. 가족보다 재산이 먼저였어. 선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변명할 생각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정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널 미워하지는 않겠다. 선미가 놀라 정순을 바라봤다. 어머니, 내가 지키려던 것도 결국 가족이었으니까. 비록 방법이 틀렸지만 내 마음도 이해는 해. 엄마로서. 진호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정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등기 문서를 집어들었다. 이 집은 원래 내 아버지가
내게 준 지참금이었어. 50년 전 내가 20살에 시집 올 때. 근데 내 시아버지가 사업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바꿨지.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신 거야. 진호가 물었다. 그럼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또 다른 게 있었어. 그녀는 봉투 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진짜 유산은 장독대 된장 항아리 속에 있다. 된장 항아리요? 선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따라와 봐. 세 사람은 함께 마당으로 나갔다. 굴삭기에 의해 옮겨진 장독대 항아리들이 창고 한쪽에 쌓여 있었다. 정수는 가장 큰 된장 항아리 앞에 멈춰 섰다. 이거야. 그녀는 뚜껑을 열었다. 진한 된장 냄새가 퍼졌다. 하지만 정수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항아리 속으로 넣었다. 어머니,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선미가 소리쳤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된장 속에서 또 다른 비닐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진호가 물었다. 정수는 비닐을 벗겨냈다. 안에는 낡은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진첩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정순과 남편 그리고 아기였던 진호가 함께 웃고 있었다. 장독대 앞에서 찍은 사진, 마당에서 찍은 사진, 방 안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가족이 재산이다. 돈은 없어져도 집은 무너져도 사진은 남는다. 이 사진들을 보면 알 거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우리는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을 버리는 날 너희는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정순, 진호에게. 선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사진첩을 꺼내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만 보고, 집만 보고,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어요. 진호도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정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다. 내 아버지가 원한 건 이거였어. 가족이 함께 있는 거.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는 거.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사진첩을 봤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추억이 살아났다. 진호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어머니, 전 이 사진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매년 한 장씩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지. 선미가 한 사진을 가리켰다. 이건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사진이네요. 그래. 내가 25살 때 시아버지가 직접 찍어주셨어. 그때 너 참 예뻤다. 선미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의 저는 정말. 됐다. 이제 그만 울어. 앞으로 잘하면 돼. 6개월이 흘렀다. 마당에는 새 장독대가 다시 세워져 있었다. 예전 자리 그대로, 예전 모습 그대로. 아니, 더 나아졌다. 선미가 직접 도자기 공방에 가서 새 항아리들을 주문했고 진호가 석공을 불러 장독대 받침을 새로 만들었다. 정수는 매일 아침 장독대 뚜껑을 열며 된장을 휘저었다. 여보,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애들이 잘하고 있어요. 며느리 선미는 그 옆에서 고추장 항아리를 닦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요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로 하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남편이 매일 한 그릇씩 더 먹어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이제 제대로 배웠네. 장맛은 정성이야. 매일 아침 인사하고 뚜껑 열어서 숨쉬게 해주고. 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왜 시아버님이 이 장독대를 그렇게 아끼셨는지. 진호는 법무사를 통해 집 등기를 정리했다. 어머니, 자신, 아내, 세 사람 공동 명의로 변경했다. 처음에는 정순이 반대했다. 어머니 이름으로만 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아니다. 내 아버지 뜻은 가족이 함께하는 거였어. 나 혼자 갖고 뭐 하겠니? 너희도 이 집 주인이야. 어머니. 다만 한 가지. 이 장독대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약속해. 약속할게요, 어머니. 선미는 10년 전 만들었던 가짜 유언장 사본을 직접 불태웠다. 마당에서 촛불을 켜고 그 종이를 태웠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어머니,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제가 저지른 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다. 앞으로 잘하면 돼. 과거는 과거야. 마당 한쪽에는 남편의 사진이 새로 걸렸다. 선미가 직접 액자를 만들어 모셨다. 정수는 매일 그 사진에 인사를 했다. 여보, 당신 말 다 전했어요. 애들이 이제 화해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이제 좋은 사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 둘러앉았다. 선미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진호가 말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선미가 요즘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선미가 수줍게 웃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진짜 며느리 됐네. 어머니.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장독대 앞에 섰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장독대 뚜껑이 살짝 흔들렸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 다시 하나 됐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그 소리가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들렸다. 잘했어, 정순아. 고생 많았어.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장독대 뚜껑을 천천히 닫았다. 마당에는 새로운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선미가 직접 나무에 글씨를 새긴 것이었다. 이곳은 마음을 담는 자리. 박영수, 박정순, 그리고 우리 가족. 며칠 뒤 정수는 동네 슈퍼에서 친구들을 다시 만났다. 정순 씨,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우리 며느리가 사람이 됐어.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야.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장독대를 바라봤다. 50년을 지켜온 그 자리. 한때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그 자리. 그 아래엔 한 가족의 눈물과 사랑이, 그리고 용서가 함께 묻혀 있었다. 정수는 장독대 뚜껑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가족이 재산이라는 거. 이제야 진짜로 알겠어요. 저녁 노을이 장독대 위로 내려앉았다. 따뜻한 봄 햇살이 항아리들을 감쌌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지금 가요. 정수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50년을 지켜온 장독대처럼 그녀도 이 가족을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었다. 가족이 재산이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세 사람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